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회의장에서 무선 마이크를 들고 갔어요. 이거 처음이죠, 의원님 이런 그렇죠. 사례. 네. 희한한 사람이 하여튼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가 막혀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됐냐면 그 나경원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갈 때 그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인사 안 합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랬더니 인사를 끝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또 찬성을 해요. 네. 찬성을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또 이제 그 우원식 의장이 그 내용만 말하라고 했더니 중간중간에 이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왜 의제 외 발언을 하느냐. 그러면 발언을 중단하겠다 하면서 참다 이제 마이크를 끈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곽규택 의원이 또 무선 마이크를 갖다가 여기다 채워주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그러면서 이제 한 건데 일부에서는 이거 유튜브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런 말 나오던데. 그렇지. 그런 네. 얘기 저도 봤었습니다. 그게 네. 무선 마이크를 거기다 단다고 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그게 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 울리잖아요. 예, 네.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거는 어딘가로 송출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곽규택 의원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의도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동안에 법사위에서 보였던 행동이 있으니까 예. 그 둘이가. 그러면 법사위에서 일종의 깽판을 치는 것처럼 본회의장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려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어쨌거나 국힘 내부에서는 영향력 있는 중진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지금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만 되면 서울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의 그 결집을 유도해가지고 아스팔트 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막 나가고 더 자극적이고 막대먹은 행동을 할수록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수준이 거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수준이니까 그 수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의장한테 인사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단순히 우원식 의장이 나이가 많고 국회의장인데 왜 인사 안 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관행이나 이런 존중을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정에 들어갈 때도 목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판사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사법 독립과 또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국가의 법 질서 이런 거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장한테 목례를 하는 관행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또 국회의 상징적인 존재에게 목례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또 민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 아니 그런 거를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기해 가지고 그 의장이 몇 번을 얘기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얘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가 정말 못돼 먹은 거죠.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는 또 추미애 저기 위원장의 그 노래 영상을 또 틀면서 그게 뭐냐면 추미애 의원이 24년에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하는데 그 12시에 만나요. 도이치 모녀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박은정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왜 그 사과는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나경원을 몰아붙이더라고요. 네.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러니까 이 법사위가 갈수록 어찌 보면 전장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곽규택, 나경원 뭐 이런 자들이 혁혁하게 공을 세우고 있죠. 예. 제가 21대 때 법사위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뭐 전주혜, 조수진, 뭐 유상범, 뭐 또 윤한홍도 그때 있었어요 법사위에. 예. 온갖 빌런들은 법사위에 다 모아놓고 뭔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하는 게 이 사람들. 당시에는 또 법사위원장도 김도비하고 뭐 이런 만만치 않았죠. 김도비 위원장.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개판을 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대먹은 짓을 그 비슷한 수준까지는 갔지만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까지 난동을 부리지는 않았었다고요. 근데 이게 갈수록 이 사람들은 수준이 더 악화되고 또 너무너무 정말 뻔뻔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걱정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이 선진국 국회의원의 모습이 지금 저렇게 보여야 되나. 우원식 의장이 그 말씀했잖아요. 도저히 창피해서 이거
본회의 진행을 못 하겠다. 예.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날인 그 12월 10일이죠. 곽규택 의원은 단상에 올라갔는데 이게 피켓을 들었어요. 내용이 네. 뭐였냐면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곳 이렇게 써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하면서 피켓을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참 그 희화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의 일관된 정치 전략 중에 하나는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평론가들의 분석이 아니라 과거에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그 선대위원장을 할 때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에요. 우리의 선거 전략은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거다.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거다. 이제 그래야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을 조장하면 사람들이 본회의장에서 아유, 저것들 또 저러네 그러면서 이제 텔레비전 끄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난동을 부리는 거는 난동을 부리는 대로 가려지고 실제로 뭔가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민들이 깨어나는데 방해를 할 수 있는 소재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막무가내식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밝은 눈으로 이게 잘잘못을 좀 구분하고 판단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다음으로는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단상에 올라갔는데 일단 쌩깠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의장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해라.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씩 우리 의원들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 연단에 올라가면 긴장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까먹어요. 인사를. 인사를. 그러면 예전에 박병태 의장도 그렇고, 뭐 김지표 위원장도 그렇고, 인사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가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예,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우리는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라는 실수라는 거 아니까 우리끼리 막 웃어요. 예, 예. 인사하고 와야지. 인사 왜 안 했어?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은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그냥 대놓고 작정하고서는 인사하세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서는 나 첫 번째 필버 연자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 내 걸로 가져갈 거야. 그래서 강경한 투쟁,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극우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의 뭔가 어그로 끄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 멘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전에 의장들도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인사하라고 이렇게 하는군요. 예, 의장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다음에 서열 2위인 분이고요. 그렇죠. 예. 국회라는 것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아우르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어서요. 우리가 인사하는 거는 의장님을 존경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예우를 표명하고 정말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하나의 그런 의지로 그동안의 관행처럼 계속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이제 인사를 쌩깠어요. 인사 안 하고 이제 가맹점법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원래 필리버스터는 반대하는 걸로 한 거잖아요. 완전 생쇼에 그래가지고 지금 필버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사업법 예. 이게 가맹 사업하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예, 있잖아요. 이분들이 공정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법안이에요. 그렇죠. 민생 법안. 그런데 처음에 딱 나왔고 가맹 사업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 파괴하는 인법 내란 세력이 민주당이다 막 이러면서 괜히 막 투쟁의 전선에 불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필버 종료되고 나서 표결했을 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표결 여야 의원 241명이 참여해갔고요. 예. 찬성 238명, 기권 3명. 근데 기권 3명 중에 강명구, 심성범, 주호영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없었어요. 예. 예, 결국에는 막 반대한다고 필보하고 나서는 찬성표 누르고 있는. 이 표리 부동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필버가 지금 그 제도의 취지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무선 마이크를 찾잖아요. 이제 그 내용즉슨 나경원 의원이 주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계속 하니까 의장이 이제 마이크를 껐잖아요. 근데 바로 끈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계속 하니까 마이크를 껐더니
와, 거기서 또 무선 마이크를 곽규택 의원이 채워주더라고요. 전에 이런 적 있었습니까? 아니 처음 보는 거예요. 저. 어. 그리고 본인들은 무선 마이크 아니고요. 이거 녹음기라고. 녹음기예요. 녹음기라고 그러면서 이거 무선 마이크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본회장 들어갈 때 노트북도 못 갖고 들어가요. 예. 우리가 이게 노트북도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어. 뒤에서 머리 내리치면은 누군가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방 못 갖고 가요. 가방도? 예, 조그만 파우치는 가능합니다. 파우치. 예, 파우치. 예, 그래서 파우치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다 사물함에 넣고 들어가고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못 갖고 간다고 다 이거 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갈 때 종이 펜, 예, 이 정도만 펜.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뭔가 일례에 없었던 그런 것들 갖고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그게 차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놓고서는 내가 일본으로서 정말 서울시장도 나가야 되겠고 지금 오세훈도 기소된 판에 이번에 하여튼간에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작정한 그런 기세들이 너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선 녹음기든 마이크든 그걸 사전에 준비했으니까 작정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유튜브 하려는 거 아니냐. 뭐 그 얘기도 있어요. 유튜브 하려고 가져왔다. 아니 그러면 우 의장이 마이크 끄고 어떻게 예측하고서는 그런 걸 준비를 해요? 자기가 마이크를 꺼짐을 당할 때까지 끝까지 자극을 해보겠다라는 작정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그 시나리오와 준비물 아닙니까? 그것도 정당하다고 보나요? 정말 저거 그래서 코미디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다음 날 곽규택 의원이 또 필버를 했는데 곽규택 의원도 나름 뭐니까 그 본회의장을 희화화했어요. 이렇게 딱 피켓을 들었는데 러브 액츄얼리인가요? 네, 러브 액츄얼리. 여러분, 여러분, 저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음성이 안 나갈 가능성을 또 대비해가지고, 예. 그럼 나는 피켓팅으로 메시지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피켓 내용이 뭐였냐면 예.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그것도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이렇게 물음표까지 적었더라고요. 다 준비한 거잖아요, 사전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 고소고발하고 또 예. 막 문제 제기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이게 정치가 정말 나쁜 게 그 전선을 형성해야지 본인이 언론에 관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타겟팅을 뭔가 관심이 없는 작은 사람은 안 돼요. 권력자, 큰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 뭐 의장 이런 식으로 당대표 이렇게 타겟팅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관심 받거든요. 그리고 사실- 급급이 되니까. 예. 나설 수 있으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못 싸우잖아요, 제대로. 제대로 맨날 민주당에 깨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부글부글 할 거거든요. 너네 왜 그것밖에 못해? 나경원 뭐해? 곽규택 뭐해? 너 거기서 맨날 그렇게 깨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필버로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필보할 때 앞으로 최소 60명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밤을 새야 돼요, 다 60명이. 그러니까 못 하겠죠,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될지는 우선은 모르겠지만 예. 우선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정말 밤새서 당지표 짜고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예. 현장에서 진짜 의원들이 없어요. 그리고 필버에서 무슨 내용이 됐는지 언론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당사자 필버를 하면 할수록 하는 사람이 손해를 봐요. 음. 그러니까 무리하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맨날 그 정기 국회 마무리하는 하루 이틀 전에 해야지. 적어도 그래도 하루 이틀은 하겠는데 일주일 내내 하기에는 이게 뭔가 공격력도 없고 약발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뭔가 이런 본회의 날짜 잡을 때 필버한다 그러면 시기 조절해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있잖아요. 그래서 밤 12시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저는 사전에 그것도 어떻게 좀 전략을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길게 해서 뭐 정말 뭐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것들 뭐 신기록 세우려면 이제는 뭐 15시간? 몸 망가집니다. 20시간? 그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네, 몸 기저귀 망가져요. 차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그래갖고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세이브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그쵸. 양적으로는 너무 소모가 많은데 사실은 언론의 보도는 정말 한 줄 나거든요. 몇 시간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요거 한 줄 나거든요. 모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전략 말고 나는 임팩트 있게 우 의장을 때리면서 한번 가보겠다. 라는 여러 가지 소품과 함께 전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경원은 알았던 거예요. 어차피 나는 해봤자 오늘 밤 12시까지밖에 안 한다. 밤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렇게 선점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나온 거고 1번인데 첫
일성이 약하면 사실 언론들이 이제 그냥 카메라 다 끕니다. 아예 필버 시작됐구나. 12시에 표결할 때 한번 다시 취재해야지. 그리고 기자들도 다 관심 안 가져요. 예. 다들 그 시간 잠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란을 피우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나름 성공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열불 납니다, 국민들은. 자,